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관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8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검토와 협조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겠습니다. 팔강 시간이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검토와 협조. 검토가 뭐냐? 협조가 뭐냐? 참 용어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검토와 협조에 대해서 뭐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검토와 협조의 개념인데요. 이 사실은 이 검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 수직적 합입니다, 이게. 협조는 수평적 합입니다. 근데 이 수직적 합이, 수직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수직적 합의를 우리는 무슨 조직이라고 하느냐?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개선 조직. 그리고 협조, 수평적 조직을 망뇨 조직이다. 아마 행정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망뇨 조직 또는 참모 조직이다. 이런 말씀, 참모 조직.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우선 용어를 기억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써야 되니까. 검토와 협조. 검토는 수직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고, 그리고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말하는 거고, 또 수직적 합의를 개선 조직이라고 한다. 명령, 상명 하복이라는 거죠. 상명. 상급자가 명령하면 지시하는 건 개선 조직이고, 요거는 수평적 합의는 망뇨 조직, 일명 참모 조직이다.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검토는 우선 또 보조기관, 보좌기관 나왔는데요. 여기 만약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러면 이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겁니다. 하나의 이거예요. 검토하는 기관인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그 조직표를 한 공무원 그 정부조직법에 이제 정부조직법에는 뭐가 있나요?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에는 부 무슨 부 청이 있잖아요. 17부 5처 16청인가요? 현재 부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하면 여기 우리 그 구급공무원을 뭐라고 합니까? 구급공무원. 네? 서기, 주사, 서기보, 그죠? 서기보 9급, 서기 8급, 주사보 7급, 주사 6급, 5급이 사무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9급과 8급과 7급과 6급 공무원을 그냥 주무관이란 말씀, 주무관. 그러면 주무관이 기한을 작성해서 총괄 책임자를 이제 보통 우리는 사무관이라고 하죠, 사무관. 사무관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이라고 이게. 사무관한테 결제 올리면 또 그 외에 서기관도 있어요. 뭐 서기관도 있는데 서기관이라 합시다. 서기관은 이게 공무원 직급으로 이게 4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급 공무원, 이 중앙행정부처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장과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 정도 될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상급은 뭐냐? 부의사관입니다. 이게 이제 과장이라는 거예요, 과장.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은
부이사관입니다. 이게 부이사관. 이게 과장. 그리고 이후에 누가 있을까요? 이사관, 국장. 사실은 이제 부이사관 과장부터는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다 이런 말, 고급 공무원이다 쓰는 건데, 국장 위에 뭐가 있나요? 또 실장이 있어, 실장. 이게 2급이고요. 이거 실장. 실장. 이거는 관리관이라고 합니다. 관리관. 이게 1급이야, 1급. 그죠? 우리가 이제 행정고시를 파스하게 되면 사무관으로 가죠. 5급. 그죠? 중앙부처에는 이제 행정고시 패스자들이 많잖아요. 사무관, 진급에서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실장. 이제 실장 후에 뭐가 있나요? 여기 장관, 차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장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평적 합의, 즉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 기한을 작성했다면 얘한테 올리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결재를 장관까지. 여기서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기관장으로서 최고 결재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한을 작성해서 쭉 올라가서 장관까지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관이 바로 뭐냐? 수직적 합의죠. 이게 보조기관이야. 이게 보조기관. 개선조직이라는 거죠. 개선조직. 여기. 그러니까 보조기관은 개선조직입니다. 수직적 합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홍보관, 심의관, 부처에 보면 심의관실, 홍보관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조기관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보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장관과 이 차관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차관보라는 게 있어요, 차관보. 요 차관보는 정부조직법에서 각 부처의 차관보는 차관과 장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이게 하나에 얘들은 참모조직이야, 참모조직. 네. 이걸 망료조직이라고, 망료조직. 참모조직. 조직 구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정책관 이런 말씀, 정책관. 부처에 심의관, 홍보관 이런 게 있어요. 또 국회 같은 것도 국회는 입법기관이지만 홍보관, 홍보관실, 홍보관 홍보관실 이런 게 있어요. 심의관, 정책관 이런 것들이 보좌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검토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의 여부. 응? 무슨 여부요?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협조는 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서나 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 그러니까 봐요. 이 수직적은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얻는다? 합의점을 도출한다. 이런 합의점. 보조기관에서는 동의를 얻고 보좌기관에서는 합의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토는 직제상 수직적 합의,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렇다고 얘네들이 꼭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 그 부처의 과장이 있는데 여기서 과장도 국 밑에는 여러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행정제도 혁신과장이 담당하는 이제 주무관이 결재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행정제도 혁신과 과장이 이사관인 국장한테 결재를 맡기 전에 같은 레벨에 만약에 민원제도과가 있다고 합시다. 민원제도과의 과장한테 야, 내가 지금 국장한테 결재를 맡으려고 하는데 야, 행정제도 혁신과장이 민원제도 과장한테 협조를 구하는 협조.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레벨우가 과장이라는 거지. 부이사관입니다. 행정제도 혁신과장이 이제 사무관한테 총괄 그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장한테 결재를 하기 전에 같은 업무에 관련된 민원제도과장한테 뭘 구한다? 협조를 구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보조기관이고 요거는 바로 뭐냐? 보좌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민원제도과의 결재를 받기 전에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검토는 직제상 수직적 합이다. 수직적 합이고, 그리고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놓고 보조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의사의 결정 집행에 직접 참여한다. 보조기관은 그 줄쳐봐요. 개선조직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죠? 보조기관은 개선조직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의 장을 정점으로 실, 국, 과, 일반 직원에 이르는 직무상 명령과 복종의 직선적 개선 체계를 말한다. 명령과 복종입니다. 이거는 보조기관은 여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과 복종입니다. 명령과 복종. 직선적 개선 체계를 말한다. 명령과 복종. 보조기관은 명령과 복종. 직선적 개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합의가 무슨 조직이라는 거예요? 개선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좌기관은 뭐라고 나왔나요?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 정책기획, 계획 입안, 연구, 조사, 심사, 평가, 홍보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의사결정 집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보좌기관은 의사결정을, 보조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뭐 하는 거야? 의사결정 집행을 간접 지원한다. 의사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보좌기관이다. 일명 뭡니까? 거기 나왔네. 막료조직과 참모조직이다. 이렇게. 보좌기관은 막료조직과 참모조직이다. 보좌기관은 막료조직과 참모조직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 보좌기관은 말이죠. 저런 홍보관, 시무관, 정책관, 차관, 뭐는 뭐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개선 조직 업무를 집행에 대한 뭐하고 조언하고 그죠? 의사결정 집행을 간접적으로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하고 조언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고 또 건의 등을 하는 조직이다. 응? 조언도 하고 권고도 하고 건의 등을 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좌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좌기관에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차관보 거기 나왔네. 담당관, 홍보 담당관, 시무관, 정책관 이런 것들이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특히 여러분 공무원들 연수교육 가게 되면 항상 이런 행정학 교수들이 이러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토론을 합니다. 토론회. 그래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뭐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검토 및 협조의 절차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검토 절차가 나오지요. 검토 절차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 보세요. 기한자가 주무관입니다. 기한자는 기한문 형식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기한자에 서명하고, 그쵸? 주무관이 기한자니까 기한자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직위에 상관없이 작성할 수가 있고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기한자는 자기 스스로 기한을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자에 서명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에서 상위 보조기관 순으로 검토를 받는다. 그렇죠? 상위 보조기관의 검토를 받는다. 또는 보좌기관에 또 합의를 돌출해야 되겠죠. 1번 업무 분담자가 기한하는 경우. 여러분 업무 분담자는 얘가 될 겁니다. 얘가. 업무 분담자가 주무관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담자가 기한하는 경우는 누가 검토할까요? 여기 이 사무관이 누구냐? 총괄 책임자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사무관 밑에 주무관이 기한할 수도 있고 총괄 책임자가 사무관이 기한할 수가 있는데, 이 주무관이 업무 분담자가 기한을 하게 되면 총괄 책임자한테 뭘 받는다? 검토를 받는다. 또 그러고서 이제 결재를 받겠죠. 그래서 거기 업무 담당자는 기한자란에 서명하고 총괄 책임자는 검토란에 서명한다. 박스 보세요. 주무관이 얘입니다. 김주무. 그리고 행정사무관은 총괄 책임자는 홍담당. 그리고 행정제도 혁신과장은 하과장. 그리고 제도정책관은 제도정책관이 전결. 전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국장한테 좋아요. 저기 제도정책관 실장한테 위임받은 거죠. 국장이니까. 국장이니까 이 국장이 이 전결이라고 하는 건 위임 전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장으로부터 실장이 결재권자인데 실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국장이 결재한 거다. 이것이 위임 전결이 되겠습니다. 거기 업무 분담자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업무 분장에 따라 단위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뭐냐? 업무 분장상 여러 개의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또 두 번째는 이 업무 분담자가 작성하지 않고 사무관, 총괄 책임자가 기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거기 밑에 보세요. 행정사무관 홍 담당이 총괄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협조자는 누구냐? 주무관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무관이 총괄 책임자가 행정제도 혁신과장한테 하과장한테 검토를 구해서 제도 정책관인 정국장이 위임 전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보세요. 총괄 책임자나 보조기관 등이 사유로 검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얘가 출장 갔어요. 출장. 얘가 작성했는데 얘가 총괄 책임자가 출장 갔다니까. 출장 갔습니다. 그럴 때는 서명란에 뭐라고 한다? 출장. 그리고 검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밑에 보세요. 주무관이 김주무잖아요. 행정사무관은 홍 담당이고 거기 행정제도 혁신과장이 출장 갔으니까 출장입니다. 그리고 출장 갔기 때문에 그 행정제도 혁신과장이 뭐를 할 수 없다?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관이 정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토 절차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협조 절차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협조 절차는 여기 있는 누굽니까? 부의사관 과장인데 여기 민원제도과장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 사무관은 행정제도혁신과장인데 여기 있는 총괄 책임자는 누구냐? 민원제도과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민원제도과의 총괄 책임자한테 뭐를 구하는 겁니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협조 절차 보세요. 가번. 기한문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둘째요. 다른 보조기관입니다. 여러분, 협조 절차는 다른 보조기관이라니까. 바로 이 민원제도과는 다른 보조기관이야. 다른 보조기관. 다른 보조기관의 협조. 거기.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봐요. 주무관은 김주무, 행정사무관 홍담당, 행정제도혁신과장은 하과장인데 협조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민원제도과장 김과장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행정제도혁신과장이 하과장이 제도정책관 정국장한테 결재를 받기 전에 협조자 민원제도과장한테 협조를 구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다? 협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합의는 검토고 수평적 합의 같은 다른 직책상 다른 보조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 기관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제도 혁신과장과 민원제도의 혁신과장이 뭐에 관련이 있어요? 다른 보조기관하고 뭐에 관련이 있어? 업무에 관련이 있어야 협조를 구하는 거지. 업무에 관련이 없다면 협조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나번하고 다번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거를 뒤에 나옵니다.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 교재 47쪽에 젤로 밑에 협조의 절차 나번 다번을 읽어드리지 않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한자가 있어요. 기한자는 요 기한부서입니다. 기한부서가 있어요. 그럼 기한자가 기한하는 거죠. 주무관이. 그러면 누구한테? 총괄한테. 총괄 책임자한테 뭐 합니까? 검토를 부탁하겠죠.
그런데 이 총괄 책임자는 과장한테 여기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고 여기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총괄 책임자가 다시 과장한테 하는 것도 뭐야? 검토. 그런데 총괄 책임자가 누구한테 보내느냐? 과장한테 결재를 받기 전에 협조부서 총괄 책임자한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협조. 그러면 이 총괄 책임자가 다시 누구한테 결재 올리는 거냐? 여기 협조부서 과장이 이쪽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과장이 검토를 또 하는 거지요? 검토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협조부서 과장한테. 자, 이거는 기한부서 과장이고 요거는 협조부서 과장입니다. 그럼 협조부서 과장이 다시 국장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하는 건 뭡니까? 검토가 되겠고 요건 뭡니까? 협조가 되는 겁니다. 협조. 그러니까 요 과장은 행정제도 혁신과장이야. 요건 누구냐? 민원제도과장이야. 결과적으로 국장 밑에는 다 얘들이 과장들이 있으니까 얘가 결재 올리나 얘가 결재 올리나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기한부서가 기한을 해서 총괄 책임자 사무관이 검토를 해서 다시 협조부서 총괄 책임자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총괄 책임자가 다시 기한부서 과장한테 검토를 통해서 이 검토한 행정제도 혁신과장 기한부서 과장이 다시 민원제도과 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민원제도과장이 국장한테 결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장이 이임정결한 거예요. 이임정결.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한부서가 기한을 해서 총괄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다시 과장한테 검토를 거쳐서 그죠? 다시 과장이 총괄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과장한테 가가지고 과장이 다시 이렇게 간다. 어떤 단계입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기한자가 총괄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과장한테 가기 전에 총괄 책임자가 과장을 거쳐서 과장이 국장한테 하는 거. 아니면 기한자가 총괄 책임자 검토를 거쳐서 과장의 검토를 거쳐서 다시 과장이 다른 부서 협조부서 총괄 책임자의 협조를 구해서 다른 부서의 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과장이 다시 최종적으로 국장한테 결재를 올린다. 이 과정이 협조의 절차가 된다. 그러니까 협조의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림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협조와 검토와 협조에 대해서 약술하라 운술하라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써주시면 많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답안에 보니까 검토자의 검토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검토자의 검토사항. 검토자의 검토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자가 검토할 것은 형식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내용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 측면에는 뭐가 있느냐? 법률적 검토와 행정적 검토와 경제적 검토입니다. 자, 검토사항에는 형식적 측면이 있고 내용적 측면이 있다. 내용적 측면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고 법률적인 검토와 행정적인 검토와 경제적인 검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법률적 검토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이런 것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한을 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고 허가받고 승인받는 거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또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은 아닌지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또 법정으로 경유기간이 거쳤는가. 또 그러한 검토를 할 때 기한 조건 등의 법정 요건이 있다면 이에 충족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시효와 관계는 어떤가. 시효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또 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 민법상 또 취득시효 이런 게 있는데 시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법령, 예규, 시시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법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이런 것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법률적 검토인데 여러분 법률적 검토를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인가,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그 정도. 1번하고 6번 별표시 하세요. 허가, 인가, 승인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어떤 법령 등에는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법률적 검토가 되겠고요. 행정적 검토는 행정적인 검토지요. 공공복지와의 관계는 어떤가.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가 적합한가. 또 국민들 여론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 어떠한 여론인가. 관례나 선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행정적으로 처리가 지연되지 않았는가. 어떠한 경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 경과 조치. 자, 상당히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들어오는데요. 국회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만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 법안을 제출할 때는 대표 발의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 발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표 발의할 때는 반드시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입법기관에서 국회에 법을 제출할 때 국회의원들만 대표 발의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의할 때 그러한 결재하는 데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지 않았는가. 또 법을 입법기관에 제출했을 때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몇 년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런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행정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검토입니다.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결제를 올리는데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가. 여러분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과다한 경비 투입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또한 경비를 보다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서 전략할 수 있다면 다른 제한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다한 경비 투입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경비보다 더 전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검토자의 검토사항에는 형식적 측면이 있고 내용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는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라본 볼까요? 이렇게 검토와 협조를 거치면서 검토자가 또는 협조자가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세요. 1번. 기한문을 검토 또는 협조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검토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문의 마지막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 밑에 남는 여백에다가 다른 의견을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의견 내용과 함께 의견을 표시한 사람의 소속과 시기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2번 나왔죠? 다른 의견을 표시할 때는 서명란에 해당 직위 직급에 관한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자, 본문 나왔죠? 본문 나왔어요. 밑에 끝 졌죠. 본문 내용에 대한 가로 열고 검토자와 협조자가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 있음, 의견이 있다. 의견 내용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시행문에는 의견 내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한문에다가 관이도장을 찍은 게 시행문인데 시행문에는 의견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제도과장 박모시기가 의견 내용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의견 내용, 검토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의견 내용이 있으면 써라 이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제도과장 박 과장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무가 나와 있고 제일 밑에 협조자. 협조자는 민원제도과장이잖아요. 민원제도과장이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다. 여러분 검토는 수직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무슨 조직이다? 개선 조직이다. 그리고 협조는 수평적 조직이다. 수평적 합의를 의미하고 이 수평적 합의는 막료 조직, 일명 참모 조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검토와 협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검토사항에는 형식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고 행정적 검토가 있고 경제적 검토가 있다. 특히 경제적 검토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다한 경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가, 또 보다 나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검토와 협조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제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